안녕하세요. 복귀TV의 정복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C.S. 루이스를 나누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의 네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서 특별히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C.S. 루이스가 그의 인생에서 특별한 우정관계를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반지의 제왕 J.R. 톨킨스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와 J.R. 톨킨스의 특별한 우정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함께 좀 나누면서 우정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가지 사랑에 나오는 우정에 대한 루이스의 글들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너도 그래? 나는 나만 그렇다고 생각했어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에 태어난다. 우정은 서로를 알아본 우리 자신의 뛰어난 분별력이나 안목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우정은 우리가 서로의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입니다. 친구의 아름다움이라고 해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움보다 더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아름다움을 알아보게 해주신 것뿐입니다. 그 아름다움이란 다른 모든 아름다움이 그렇듯 그분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며 참된 우정 안에서 주님은 그 아름다움이 더욱 자라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우정은 그분께서 아름다움을 창조하시는 데 쓰이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네, C.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에서 우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C.S. 루이스를 나누다 두 번째 시간에 고통의 문제에서 내부 패거리를 다룬 챕터에서 인생의 행복의 절반은 바로 이 우정에서 나온다라고 했는데요.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우정인데, 그런데 이 우정은 서로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C.S. 루이스는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정을 책으로 쓴 것이만 아니라 실제로 우정을 나누는 삶을 살았는데요. C.S. 루이스는 우리가 잘 아는 반지의 제왕을 쓴 J.R. 톨킨스와 매우 친밀한 우정 관계를 누렸습니다. C.S. 루이스는 나니아 나라 이야기로, 그리고 J.R. 톨킨스는 반지의 제왕으로 판타지 어떤 고전에 있어서 이 두 거장을 빼놓을 수가 없죠. 두 사람은 1926년 캠브리지 어떤 교수들 모임 다과회에서 만났습니다. 이때 당시 J.R. 톨킨스는 영문학 교수, 정교수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왔고, 그 당시 C.S. 루이스는 개별 지도 교수로 이 모임에 참석했었습니다. 이때 첫 만남을 가진 이후로 그들의 우정은 특별히 깊어졌는데요. 톨킨스와 루이스의 특별한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제1차 세계대전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C.S. 루이스는 부상을 당하면서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톨킨스는 친한 친구 2명을 전쟁에서 잃으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루이스와 톨킨스가 서로 너도 그래? 나도 그래 라고 했던 지점은 어디냐면, 둘 다 북유럽 신화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유럽 신화에 대한 두 사람의 어떤 관심과 공통점이 그들을 깊은 우정관계로 이끌었죠. 두 사람은 그들의 우정관계를 옥스퍼드 앞에 있는 Eagle and Child라고 하는 펍에서 그들의 어떤 우정을 더 키워 나갔습니다. 잉클리스라고 하는 영문학 어떤 동호회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루이스와 톨킨스는 서로의 작품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어떤 피드백을 나누는 그런 관계를 누렸죠. 그래서 사실은 호빗, 반지의 제왕을 써나갈 때 J.R. 톨킨스는 자기 작품에 자신감이 매우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잉클리스 모임 때 Eagle and Child라고 하는 펍에서 C.S. 루이스는 톨킨스의 그 반지의 제왕 작품을 들을 때마다 반지의 제왕을 쓴 이 톨킨스를 굉장히
격려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끝까지 출판하도록 격려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톨킨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에게 갚을 길 없는 큰 빚이 있다. 그것은 흔히 말하는 영향이 아니라 아낌없는 배려였다. 오랜 세월 그는 나의 유일한 경청자였다. 내 글이 개인적 취미를 넘어서 작품이었다고 생각한 것은 오로지 루이스 덕분이다. 그의 끊임없는 관심과 다음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재촉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반지의 제왕을 끝마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게 바로 톨킨스의 고백인데요. 루이스가 없었다면 우리가 그토록 좋아했던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C.S. 루이스도 나니아 연대기를 썼습니다. 전쟁통에 아이들을 위해서 이 책을 썼는데요. 문제는 J.R. 톨킨스는 나니아 나라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루이스에게 그렇게 좋은 피드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톨킨스는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작품을 쓰기 위해 거기에 나오는 언어와 어떤 지리와 어떤 모든 캐릭터들을 10년이 넘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고민하면서 그 작품을 써내려갔는데 루이스의 작품 안에 나오는 이 나니아 연대기 안에는 너무 이상한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이 캐릭터들을 조합해서 썼다라고 톨킨스는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자기는 톨킨스한테 그렇게 많은 지지와 격려를 해주었는데 자기도 그러한 격려와 지지를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톨킨스는 자기의 작품에 대해서 비판적인 신랄한 비판을 가하니 그 문제로 인해 두 사람의 사이가 한때 아주 나빴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화해를 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C.S. 루이스와 J.R. 톨킨스의 그 특별한 우정으로 인해 이 나니아 나라 연대기 반지의 제왕이라는 작품이 태어났고요. 그래서 C.S. 루이스와 어떤 톨킨스의 중요한 생각은 무엇이냐면 신화 속에 어떤 영원한 진리를 담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니아 나라 연대기나 어떤 반지의 제왕을 보면 철학적 읽기라는 책도 나와 있고요. 그 작품 안에 우정이라고 하는 요소, 용기, 선과 악에 대한 명확한 어떤 성경적 테마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나니아 나라 연대기와 반지의 제왕을 다시 보면 아주가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반지의 제왕에 보면 C.S. 루이스가 캐릭터화되어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나무, 큰 나무 있죠. 큰 나무가 이제 움직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캐릭터가 바로 이렇게 특유의 흑인침을 했던 C.S. 루이스를 의인화한 캐릭터가 반지의 제왕에 나온다고 합니다. 우정, 서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는 누구와 어떠한 우정 관계 속에 있습니까? 우정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의 우정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별함을 발견할 수 있는 눈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우정의 경험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우정의 경험으로 나아가게 돕는다고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정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귀TV의 정복기 목사입니다.